봄비가 내리는 평범한 청송군의 오후 작은 카페. 청송다방의 창가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음료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준석, 한때 국내 최대 정보기술 기업 테크비전의 최고 경영자였지만 지금은 청각장애인으로 위장한 채 이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시블리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시블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준석은 창밖으로 흩뿌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었죠. 이 커피 주문하신 분 맞으세요? 준석은 메모장을 꺼내 정성스럽게 글을 적었습니다. 청각장애인 역할에 완벽히 몰입한 그의 모습에서는 과거의 권위나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준석은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반년 전 테크비전 이사회 회의실에서의 일이 준석의 뇌리를 스쳤어요. 회장님, 이번 인수합병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폭락할 위험이 큽니다. 최측근이었던 부사장 김태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언은 함정이었고 준석은 그 함정에 깊이 빠져들었던 거죠. 주가는 폭락했고 그의 지분 대부분이 경쟁사에 넘어갔으며 그는 하루아침에 자신이 일군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었죠. 준석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청송군은 그가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곳으로 아무도 그를 알아볼 수 없는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자와 어린 소녀가 들어왔어요. 비에 살짝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입구에 서 있는 그들을 본 준석의 가슴이 이유 모르게 설렜습니다. 엄마, 저기 아저씨는 왜 말을 안 해요? 소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준석을 가리키며 물었죠. 지윤아, 작은 소리로 말하렴. 저분은 귀가 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야. 여자가 딸에게 부드럽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다정했어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핫초코 2잔 부탁드려요. 준석은 그들이 주문하는 모습을 보며 메모장을 꺼내 맛있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수화로 고맙습니다라는 동작을 취했어요. 준석은 그 작은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음료를 준비하며 준석은 종종 그들을 힐끗거렸습니다. 여자는 소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소녀는 행복한 표정으로 이야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준석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족의 온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수진 씨, 이번 주에 도서관에서 새 동화책이 들어왔대요. 지윤이가 좋아할 것 같은데. 다른 손님이 그들에게 말을 걸었죠. 한수진, 지윤. 준석은 그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쩐지 그 이름들이 마음에 새겨지는 기분이었어요. 청송군 도서관은 작은 마을의 보물 같은 곳이었습니다. 나무 향기 가득한 이 공간에서 한수진은 매일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도 수진은 서가 사이를 오가며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이 책 좀 도와주실래요? 노인 한 분이 다가와 물으셨죠. 물론이죠, 박할아버지. 어떤 책을 찾고 계세요? 수진은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따스한 성격은 이 작은 도서관을 마을의 중심으로 만드는 힘이었어요. 수진은 32의 나이에 홀로 8살 지윤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지만 그 무게를 느끼게 하지 않는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끝나고 카페에 가도 돼요?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온 지윤이 수진에게 달려왔어요. 교복 차림의 지윤은
언제나처럼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 아저씨가 만드는 핫초코가 정말 맛있어요. 그래. 하지만 숙제부터 끝내고 가자. 엄마가 같이 갈게. 수진이 지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약속했어요. 꼭 가요. 오후 5시 수진과 지윤은 약속대로 청송다방을 찾았어요. 문을 열자 은은한 커피 향기가 그들을 반겼습니다. 준석은 카운터에서 그들을 알아보고 미소 지었죠. 메모장을 꺼내 또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라고 적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씨. 수지는 그의 이름표를 보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서툴지만 정성 담긴 수화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어요. 준석은 그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배려해주는 느낌은 오랜만이었죠. 아저씨, 오늘도 핫초코 주세요. 지윤이 카운터 앞에서 까치발을 들며 외쳤어요. 수지는 곧바로 지윤아, 목소리가 너무 커. 메모장에 적어드려야지. 라고 가르쳤습니다. 지윤은 수줍게 웃으며 준석이 건넨 메모장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핫초코 주세요라고 적었죠. 준석은 핫초코를 준비하며 문득 자신이 오랜만에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테크비전에서의 삶은 항상 경쟁과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이런 작은 순간들이 그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지윤을 위해 핫초코 위에 마시멜로우로 작은 웃는 얼굴을 만들었죠. 와, 너무 예뻐요. 지윤이 탄성을 질렀어요. 지윤의 순수한 기쁨에 준석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맺혔습니다. 수진도 그 모습을 보며 따스한 시선을 보냈어요.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그날 이후로 수진과 지윤은 거의 매일 카페를 찾았습니다. 준석은 그들이 오는 시간을 은근히 기다리게 되었고, 그들을 위한 특별한 음료를 준비하는 재미에 빠져들었어요. 어느 날 지윤이 그린 그림을 선물로 가져왔을 때 준석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죠. 이건 엄마, 이건 나, 그리고 이건 준석 아저씨예요. 지윤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준석은 그 순간 자신이 이 작은 마을, 이 소박한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가 감추고 있는 진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거짓이 진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비가 내리는 화요일 아침, 도서관에 들어선 수진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어두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공문서 한 장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어요. 수진 씨, 무슨 일 있어요? 동료 사서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구겨진 종이를 펼쳐 보였죠. 도서관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어. 3달 안에 철거 예정이래. 수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이 도서관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그녀와 지윤에게 제2의 집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워왔고 마을 어르신들의 쉼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미경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지는 머리를 한번 쓸어 올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운동을 시작할 거야. 마을 사람들과 함께라면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어. 그날 오후 수지는 청송다방을 찾았어요. 준석은 그녀의 지친 표정을 보고 즉시 따뜻한 카모마일 차를 준비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메모지에 적어 건넸죠. 수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도서관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시작한 서명운동에 대해서도. 준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잠시 후 메모지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수지는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준석 씨. 하지만 서명이 얼마나 모일지. 다음 날부터 준석은 카페에 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도서관 살리기 서명운동을 소개했어요. 메모장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때로는 정성스러운 수화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했죠. 하지만 여전히 필요한 숫자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어요. 이러다가 정말 도서관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카페에서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는 엄마의 슬픈 표정을 보고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도서관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준석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왔군. 그날 밤 준석은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노트북을 켰어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그는 마을 도서관 살리기 프로젝트를 위한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작은 마을. 도서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도서관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모두가 서명 용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메일로 도서관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글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죠. 수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 그때 카페에서 나오는 준석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지만 수지는 그저 평소와 같은 미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의 마음속에는 작은 행복감이 일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그것도 정체를 숨긴 채 순수하게 돕는다는 사실이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준석 씨,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도서관을 지지해주고 계세요. 수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이는 진정한 생기가 돌았어요. 도서관 살리기 운동이 활기를 띠던 어느 날 수지는 도서관 사무실에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수진아. 낮고 거친 목소리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전 남편 박재현이었습니다. 3년 만의 재회였지만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떨려왔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연애일도 아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났어요. 재현은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내 딸을 보러 왔지.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그의 시선이 사무실 벽에 걸린 지윤의 사진으로 향했죠. 지윤이는 학교에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양육권이 없잖아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비웃듯 웃으며 의자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러 왔어. 난 지윤이에 대한 양육권을 다시 주장할 거야. 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그럴 자격이 없어요. 지윤이를 버린 건 당신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재현은 불쾌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변했어. 이제 안정된 직장도 있고 새 가정도 꾸릴 예정이야. 법원에서는 그런 걸 좋아하지. 게다가 그의 눈빛이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그 애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증거도 충분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수진이 격분하며 소리쳤어요. 재현은 느긋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도서관이 곧 문을 닫는다면서 직장도 없는 싱글맘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죠. 일주일 안에 답을 줘.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을 거야. 재현이 떠난 후 수지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에게 지우는 전부였죠. 도서관이 위기에 처한 이 상황에서 지훈마저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날 저녁 청송다방은 이미 문을 닫을 시간이었어요.
준석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고 비에 흠뻑 젖은 수진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붉게 부어 있었죠. 준석 씨, 미안해요. 문 닫을 시간인데. 그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준석은 재빨리 수진을 안으로 들였어요. 따뜻한 차를 내리고 담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메모장에 적어 건넸죠. 수진은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요.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등장, 양육권 위협, 그리고 그녀의 두려움까지. 준석의 표정이 점차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과거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박재현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협박과 위협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자들이었죠. 준석은 메모장에 단호히 적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수지는 그의 메모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준석 씨. 하지만 이건 제 문제예요. 준석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적었습니다. 친구로서 돕고 싶습니다. 그날 밤 준석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박재현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테크비전 CEO 시절의 인맥과 자원을 조심스럽게 활용하면 무언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도 의미했어요. 준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과 지윤을 돕기 위해서라면 그의 마음속에서 결단이 서려고 할 때였어요. 창밖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준석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어요. 그 어두운 그림자는 다름 아닌 박재현이었습니다. 그는 준석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죠. 이른 아침, 준석은 카페 앞에 붙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준석, 아니 테크비전의 이준석 회장님. 오늘 오후 4시 마을 공원에서 만납시다. 준석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그의 정체를 알아챈 것입니다. 수상한 이는 분명 박재현이었죠.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구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알아챈 걸까? 나를 미행했던 걸까? 오후 4시 준석은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박재현의 모습이 보였어요. 역시 오셨군요, 회장님. 재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준석은 여전히 청각장애인 연기를 유지하며 메모장을 꺼냈죠. 하지만 재현은 그것을 무시했어요. 연기는 그만하시죠. 당신이 청각장애인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준석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3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재현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죠. 테크비전 주가 폭락 사건 후 실종된 이준석 회장.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연히 당신의 사진을 본 순간 직감이 왔어요. 조사해보니 역시 무엇을 원하는 거지? 준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재현은 태연하게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돈이죠. 당신의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2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재현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어요. 수진이와 지윤이를 내버려 두길 바랍니다. 준석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수진 씨와 지윤이는 건드리지 마. 그들은 이 일과 아무 상관없어.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재현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같은 거짓말쟁이가 그들을 진심으로 걱정한다고? 웃기는 소리 마세요. 사흘 안에 답을 줘요. 아니면. 그날 저녁 준석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수진과 지윤에게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진작에 말했어야 했어. 후회의 감정이 그를 덮쳤죠. 그 순간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둡고 복잡했죠. 준석 씨.
아니, 이준석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처와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준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어떻게? 박재현이 모든 걸 말했어요. 당신이 청각장애인이 아니라는 것, 테크비전의 전 회장이라는 것,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왜 그랬어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신뢰를 이용한 이유가 뭐죠? 준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처음에는 단지 숨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너희를 알게 되면서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죠. 모든 게 진심이 되었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당신의 어떤 말이 진실이고 어떤 말이 거짓인지 이제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지윤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요? 그 아이에게 당신은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준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어요. 수진 씨, 내가 설명할게. 모든 걸 다 말할게. 하지만 수진은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제발, 우리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문이 닫히고 준석은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가 진정으로 아끼게 된 사람들, 그가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해준 사람들이 이제 그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빗소리가 준석의 고통스러운 심장 소리와 겹쳐 들렸어요.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석이 카페에 출근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거짓말쟁이.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죠. 카페 주인은 준석을 사무실로 불러 유감스럽게도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준석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다시 한번. 비가 그치고 나서도 준석의 마음속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모텔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공허했어요. 책상 위에는 열차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행 티켓이었죠. 모든 것이 끝났어. 준석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청송에서 찾았던 작은 행복, 평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어요. 그가 가방을 챙기려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지만 준석은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준석 씨, 저 미경이에요. 도서관 직원이요. 예상과 달리 전화기 너머로 미경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수진 씨가 위험해요. 박재현이 지윤이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해요. 준석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지금 어디예요? 그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서관이요. 재현 씨가 법원 명령서 같은 걸 들고 왔어요. 수진 씨는 그게 위조된 것 같다고 하는데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죠. 준석은 망설임 없이 결정했습니다. 곧 갈게요. 준석은 서둘러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갈 자격이 있을까? 수진 씨는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도 도와야 해. 이건 내 책임이야.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건물 앞에는 경찰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준석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지윤을 꼭 안은 채 울고 있었고 박재현은 경찰과 언쟁 중이었죠. 이건 합법적인 문서라고요. 내 딸을 데려갈 권리가 있어요. 준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 문서는 위조됐습니다. 준석의 목소리가 도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죠. 수진의 눈이 커졌고 재현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그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경찰관님. 준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테크비전의 전 회장 이준석입니다. 박재현 씨의 과거 범죄 기록과 위조 서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준석은 미리 준비해온 서류 파일을 경찰에게 건넸죠. 그가 지난밤 잠도 자지 않고 조사한 결과물이었어요. 경찰은 서류를 살펴본 후 재현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재현 씨 문서 위조 혐의로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재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이준석,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도 사기꾼이면서. 그가 소리쳤지만 경찰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도서관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준석은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미안함으로 가득했죠. 수진은 여전히 지훈을 아는 채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왜 도와주신 거예요? 저희는 당신을 믿지 않았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을 속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진실되게 빛났죠. 여러분에 대한 제 마음만은 진실이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엄마의 품에서 빠져나와 준석에게 다가왔어요. 준석 아저씨, 정말 말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실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준석은 쪼그려 앉아 지훈의 눈높이에 맞추었죠. 미안해, 지훈아. 아저씨가 거짓말을 했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아저씨가 저랑 같이 책도 읽어줄 수 있겠네요. 그녀의 순수한 용서에 준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요. 준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없을 거예요. 제 진심을 증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이제 제 방식대로 도서관과 이 마을을 돕고 싶습니다. 이른 아침 도서관 앞에 모인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오늘은 도서관 철거 예정일이었어요. 서명운동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결국 재개발 계획은 변경되지 않았던 겁니다. 수지는 굳은 표정으로 도서관 입구에 서 있었고 지우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불안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마을에 이 도서관밖에 없는데.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그때 한 무리의 차량이 도서관 앞에 도착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고 그 뒤를 이준석이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지난 사건 이후 준석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담담한 표정으로 앞으로 걸어 나왔죠.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진중했어요. 저는 여러분께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인 척했고 제 과거를 숨겼어요. 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준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죠. 하지만 이 도서관의 가치와 우리 마을의 미래에 대한 제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요? 한 노인이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준석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테크비전 재단을 통해 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도서관은 철거되지 않을 거예요.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죠.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무슨? 준석은 수진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더 나아가 도서관을 확장해 디지털 학습센터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청송 주민들, 특히 아이들에게 미래 기술을 가르치는 장소가 될 거예요.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도서관이 안 없어져요?
준석은 지윤의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았습니다. 정말이야, 지윤아. 약속할게. 준석은 다시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께 제 진심을 증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는 제 진짜 모습으로, 제 이름으로 마을의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준석이 가져온 도서관 리모델링 계획도를 보며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도서관은 단순한 책 보관소가 아닌 디지털 시대에 맞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될 것이라는 비전이 담겨 있었죠. 이 모든 게 진짜인가요? 수진이 조용히 준석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석은 진지하게 대답했죠. 전부 진짜예요. 법적 서류도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어요. 그날 오후 도서관 앞에는 축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철거 대신 리모델링 착공식이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도서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지우는 신이 나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다녔고 마을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지었죠. 하지만 준석은 작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수지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이 살아남은 것에 기뻐했지만 준석에 대한 마음은 아직 복잡한 상태였죠. 준석은 그것을 이해했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필요해요. 수진이 조용히 준석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서관을 지켜주셔서.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어요. 제가 당신을 다시 믿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죠. 이해해요. 제가 증명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되고 단단했어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끝까지 함께할 거라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석은 자신의 새 아파트 창가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위장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를 설레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과 지훈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회복하고 싶다는 열망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고 있었죠. 봄바람이 살랑이는 토요일 아침, 청송군은 특별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희망의 도서관 재단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도서관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옛 건물의 정취를 살린 외관과 최첨단 시설을 갖춘 내부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모했죠. 준석은 긴장된 표정으로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단순히 도서관 개관식이라서가 아니라 수진에게 중요한 말을 전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 반년 동안 준석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마을에 정착해 프로그래밍 교실을 열고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며 진정한 주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준석 씨, 곧 시작해요. 미경의 부르는 소리에 준석은 정신을 차렸어요. 도서관 앞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죠. 단상에 오른 준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단했습니다. 1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이 마을에 숨어들었습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세상을 피해 도망치듯 왔죠. 청중 속에서 수진과 지훈을 발견한 준석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이 마을, 그리고 여러분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그의 시선이 수진에게 머물렀죠. 진정한 용기와 진실의 가치를 알게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준석의 연설이 끝나고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되었어요. 새 도서관의 문이 활짝 열리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윤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 새 책장과 디지털 학습실을 구경했죠. 엄마, 여기 봐요. 컴퓨터가 엄청 많아요. 오후가 되자 개관식 행사는 마을 잔치로 이어졌어요. 준석은 조용히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잠시 시간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수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두 사람은 도서관 뒤편 작은 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준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난 시간 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수지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죠. 준석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맑고 투명했습니다. 저는 테크비전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진짜 중요한 것을 찾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준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반지가 아닌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새 도서관의 열쇠입니다. 이 도서관은 이제 청송군 주민들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죠. 제 마음도 이제 온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수진 씨와 지윤이와 함께라면 어떤 삶이든 행복할 것 같아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석 씨,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다시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당신의 진심을 봤어요. 지윤이도 항상 당신을 그리워했고요. 그럼,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거짓 없이 진실된 모습 그대로. 가을 마을 광장에서는 작은 결혼식이 열렸어요. 준석과 수지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새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지우는 꽃바구니를 들고 해맑게 웃으며 두 사람 사이를 뛰어다녔죠. 준석은 자신의 서약을 말로 하는 대신 수화로 표현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수진과 지훈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겠다는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두 분 다요. 준석의 수화에 수진과 지훈도 함께 수화로 답했어요. 우리도 사랑해요. 청송군의 작은 도서관은 이제 많은 아이들의 꿈이 시작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석, 수진, 지훈은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진정한 행복을 찾았죠.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시블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시블리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시블리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